Regrettably, the Gambia has placed before the court an incomplete and misleading factual picture of the situation in Rakhine State in Myanmar. Yet, it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hat the court assess the situation obtaining on the ground in Rakhine dispassionately and accurately. এখন যখন এটাতে তারা ইন করেন আমরা শুনিলাম দেখিলাম আমরা বিচার চাই মানা নগর আমরা জনসাধারণ জানে মানা নগর আমরা বিচার চাই.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교장관 겸 국가자문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 출석해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인종 청소 혐의로 제소된 미얀마 군부를 변호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의 화신과도 같은 아웅산 수치가 자신을 탄압했던 군부를 변호하는 모습에 서구 언론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와 아웅산 수치의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종 청소를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로힝야족 밀집 지역인 라카인주에서 반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로힝야족의 마을을 불태우고 민간인 학살 및 윤간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요. The evidence before you, frankly speaking, is overwhelming. The risk of destruction of the Rohingya group, in part or in whole, is very real. Genocide is a continuum, and you are called upon to act now as acts of genocide have occurred and are continuing to occur. 아웅산 수치는 국가자문이자 외교장관 자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군부를 변호한 겁니다. 헤이그에서는 그를 규탄하는 집회와 지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죠. 잘 알려졌다시피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민주화 투쟁 당시 15년이나 가택연금을 당하면서도 군사 독재의 한거에 미얀마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죠. 그는 미얀마 독립 영웅 아웅산 장군의 고명딸로 외교관인 어머니를 따라 영국에서 자랐는데요. 영국인 남편과 결혼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40이 넘어 조국 미얀마의 민주화에 투신해 가혹한 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아들과 생이별하고 남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개인적으로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죠. If we give up the call for the convening of the parliament, they would release all the detainees. But we have made it quite clear that we are not going to give up our demand that parliament be convened. 결국 20년이 넘는 투쟁 끝에 민간으로 정권 이양과 민주선거 도입 등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외교장관과 국가자문역의 자리에 올라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자문은 현실 정치에서 곧바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힙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소수민족 로힝야족인데요. 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벵골계 농경민족인 로힝야족은 불교가 대다수인 미얀마의 다른 민족과 달리 이슬람교를 믿으며 언어도 상이합니다. 군부는 최근 라카인주의 로힝야족을 상대로 인종 청소에 가까운 추방작전을 벌여왔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30만 명에 달했던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구는 잇따른 탈출 끝에 약 40만 명 수준까지 감소했는데요. 유엔조차 로힝야족을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지칭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수치자문은 실권을 잡은 후에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 중단을 촉구하기는커녕 유엔 인권이사회의 실태 조사를 거부했으며 로힝야족 탄압을 비난하는 국제사회를 향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일련의 위기는 오히려 로힝야족이 초래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The danger of terrorist activities, which was the initial cause of events leading to the humanitarian crisis in Rakhine, remains real and present today. 민주화의 꽃이라는 수치자문은 왜 로힝야 문제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미얀마의 아픈 근현대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하던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은 비옥한 라카인 지역의 농지를 벵골 출신 로힝야족에게 나눠주며 미얀마 땅으로 이주시켰는데요. 미얀마인들의 반란을 억압하면서 로힝야족을 중간 지배계층으로 이용하려는 분할 정복 정책을 펼친 겁니다. 토착민인 미얀마인 입장에서는 뒤늦게 이주해와 농지를 빼앗아간 로힝야족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결국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에서 넘어온 벵골인이며 불법 체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세대가 미얀마에 살아온 로힝야족은 당연히 크게 반발했고 불교 사원을 불태우고 타 민족과 분쟁을 일으켜
보복이 또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말으로 맞도나로 누가 불러서 누가네 비게 아무 보인 거 없는 소리로 누가 따고 튀기마 띠 소리 누가 나타나지 않으잖아. 이렇듯 일반 미얀마 국민의 반감이 매우 커서 수치 자문도 섣불리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자칫 로힝야족 문제로 군부와 충돌했다가 불교도가 다수인 국민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이는 군부에 쿠데타나 의회 해산의 구실을 줄 수도 있는데요. 수치 자문과 민주 진영은 지난 1990년 선거에서 이겼지만 곧바로 터진 군사 쿠데타로 20년 더 독재에 시달렸던 기억이 있죠. 즉 합법적 절차를 통해 군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마찰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해도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눈앞에서 벌어지는 최악의 인권 탄압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수치 자문의 태도는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북한 내부의 시각으로 인권을 봐야 한다는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동안 수치 자문에게 인권상을 줬던 인권단체들은 앞다퉈 상훈을 취소하고 있고 수치 자문의 모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조차 교정에 내걸렸던 그의 초상화를 창고로 치워버렸죠. 미국 역시 미얀마의 로힝야족 탄압을 심각한 인권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치 자문은 노벨 평화상 수상 21년 만인 지난 2012년 마침내 직접 상을 받으면서 세상에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민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만 명의 무고한 로힝야족 주민들 역시 잘못한 것 없이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